안녕하세요. 서울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의 희망노무법인 최용대 노무사입니다. 2023년 서울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상반기 테마별 노동법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상반기 테마별 노동법 교육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주요 노동 현안 해설로서 개정노동법을 포함하여 해설을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대면 교육보다는 비대면 교육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강의장에서 같이 나와서 듣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비대면으로 듣는 강의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강사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힘들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올해부터는 거리 완화나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완화됐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비대면 교육이 좀 효과적이다, 편리성이 좀 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떠한 장단점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포함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여러분들한테 목소리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스킬이 좀 늘어야 되는데 사실 스킬이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소리들, 잡음들 이런 부분들이 강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강의 안 하고 목소리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울노총 소개를 잠깐 하자면 서울노총에는 현재 2023년 5월이죠. 5월 기준 노무사 9분하고 변호사 2분이 계시고요. 이번 상반기 강의는 총 10분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9명의 노무사님과 1명의 변호사님이 10개의 강좌를 강의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좀 듣고 싶었던 강의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링크를 해서 올려놓는 그 기간 내에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2023년 주요 노동 현안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2023년 노동 현안을 보기 전에 2022년 하반기에 변경됐던 노동 관계 변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하반기에 변경된 노동 관계 변명을 짧게 좀 보고 2023년 변경되는 노동 법령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2년 하반기에 개정됐던 노동관계 법률을 요약하자면 이걸 좀 보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정리해 놨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사협의회라고 부르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거죠. 여기에 선출 방법하고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이렇게 대표성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로 좀 됐다. 고용보험법은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가 이제 출산, 유산, 사산 등으로 했을 때 이제 출산 전후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나 이런 유사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됐다. 그리고 외국인에 관련 법령들이 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자 퇴직금보험법, 퇴직금이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P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이 의무화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이제 그 우리 유통 배송 기사나 택배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특수 고용직이라고 하잖아요. 요분들에 대한 산재 적용 범위를 추가해서 산재 보험이 당연 적용될 수 있도록 좀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건설공사 발주자가 전 건설 재해 예방 지도 전문 기관과 직접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해서 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했다라고 더 보시면 되겠고, 장애인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 장비 구입에 대한 비용 근거 이런 부분들을 좀 했다. 그리고 작년에 좀 뭐 많이 나왔던 건데 이제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에 대한 관한 법률에서 가사 근로자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돼서 이제 최저임금이나 사대보험, 퇴직금 연차 이런 권리가 보장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러한 안전 기준이 좀 신설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봐서 와닿는 크게 와닿는 것들이 없으실 수 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법이 많이 개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나에게 좀 되는 해당되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작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좀 세부적인 건데요. 이제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내용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모든 사업장인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을 보시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그리고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 현장, 청소, 경비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10인인 사업장, 여기에는 이제 휴게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또는 총 공사비 50만 미만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그래서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8월 18일부터 적용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기준은 그 휴게 시설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휴게 시설로 해야 되는지, 뭐 크기나 위치, 냉난방, 환기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그 이제 설치 의무 이렇게 하면 의무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사용자에게는 1차, 2차, 3차 이제 휴게시설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크죠.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세 차례에서 과태료가 나오고요. 기준을 어겼을 때는 50, 250, 500 이렇게 건당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게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이 없다라면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사용자에게 회사에 우리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요구하고 당연히 설치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 정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우리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게 됐는데요. 노사협의회는 이제 우리 노동조합이 이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시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그럼 노사협의회에 당연히 그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원장님이 그 근로자 대표가 되시겠지만, 그죠? 노동조합에서 이제 근로자 위원들을 추천하시겠지만, 지금 뭐 그렇지 않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바뀌었다. 10명 이상이 추천을 해야 되는 거 이런 요건 입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바꿨다. 그리고
선출 방법을 직접 비밀 무기투표를 신설했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 시에 참여하도록 좀 바꿔서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사협의회가 좀 제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작년 12월 11일부터 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 보시면 소속 근로자로서 10명 이상의 추천이 필요했던 것 때문에 소속 근로자 인컷에서 10명 이상 추천을 뺐고요. 근데 다만 규정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10명 이상 추천 받아라. 뭐 중복으로 받아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는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과반수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근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투표를 잘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투표하기가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투표보다는 뭐 알아서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뽑아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지정을 하는 이게 안 되죠. 규정상 법상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들도 대략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번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속도감 있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술 노무제공자, 그러니까 예술을 한다던가 이 노무제공자들이 이제 계속 하지 않고 그 고용보험에 들었다 나왔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되고 하니까 소득이 중단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아이를 출산하거나 이런 부분 아이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망 시 고용 제한.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안전조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하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겠다. 즉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체류 자격들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빨간색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중에 이제 비전문 취업 E9, 방문 취업 H2 이런 분들은 고용 허가를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인데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고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시 고용 연장 허가 등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허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염법, 코로나 확산 등으로 항공기가 운항이 중단됐었으니까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근거를 좀 명확히 하고 이런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서는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좀 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내국인 근로자를 먼저 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근로자가 잘 구인이 되지 않거나 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고용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내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뭐 근로계약 해지, 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고사직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들에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제한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게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 수령하실 텐데요. 지금 퇴직연금을 이제 퇴직금을 규율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비가 있는 것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IRP 계좌,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하게 해서 노후 생활을 이제 하도록 했는데 요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하더라도
IRP 계좌로가 아니고 예전처럼 그냥 근로자의 계좌로 퇴직금을 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페널티, 과태료나 벌금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근데 이제 목적은 IRP 계좌로 해서 계속 퇴직연금을 불려나가서 노후 생활을 좀 대비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고 예외 기준은 있죠. 연금에 대해서도 보시면 연금에 가입했더라도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지분을 겪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들은 그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비슷한 것으로 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받으실 때 IRP 계좌로 이관을 받으시고 이제 거기에서 진짜 내가 이걸 이제 수령할 연금으로 수령할 때가 되면 뭐 10년 이상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서 이것들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퇴직금, 법정 퇴직금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상시 30인 이상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지원을 좀 더 하겠다. 이러한 것으로 좀 보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 퇴직연금을 그때그때 좀 넣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좀 힘들다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적립금 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 이거는 뭐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로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사업주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영돼서 낮은 수익률, 최소 적립률에 미달하는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면 보다 이러한 부분들을 퇴직금이 좀 안전하게 적립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DB형은 법정 퇴직금과 같은 건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 금리금 미적립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현재도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DC형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DB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 3분의 1 이상을 1년 내에 해소하도록 제재 규정, 과태료 규정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었을 때 가입자가 사전에 전후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금융기관에 보통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은행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 가입할 때 이제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하자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업보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이제 보조사업장, 뭐 재해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곡물 등 특정 품목 운송 화물 차주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추가 직종들이 있거든요. 뭐 소프트웨어 기술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재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은 계속 늘어나고 이제 근로자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려웠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적용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많이 세상이 좀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근로 형태들이 지금 출현하는데 이제 법은 항상 늦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법에 지금 시행하고 있다, 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뭐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건설공사 발주자, 이제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제 건설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하면 아무래도 이제 건설공사 도급인보다는 좀 신경 써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주체가 발주자로, 그러니까 그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돈 아끼려고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제 발주자가 한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속에서 이제 부담이 좀 덜해지겠죠, 시공사가.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좀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애인 근로자 직업생활 필요자금 지원 등에서 이제 뭐 장애인 근로자, 이제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필요한 이제 어떤 그 공학비 장비 이런 것들에 드는 비용하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기준 미치는 경우 모회사는 해당 기간에 대해 동안 자회사 고용 장애인 수를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장애인 고용 이런 쪽과 이제 연계해서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고요. 그동안 이제 가사 근로자라고 노동법적인 측면을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사 서비스 제공 인증제, 그리고 근로조건, 가사근로 근로조건, 가사 서비스 이용 계약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됐다. 아직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게 법인을 이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에 이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분들만 우선 이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 과제로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저도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이제 소화설비 등 안전 기준을 좀 신설했다. 그래서 안전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로 좀 보면 되고요. 유해 물질 뭐 종류도 이제 추가하고 있는데, 요거는 올해 10월 18일 1년 유예를 해서 1년 그때부터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2023년에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을 볼 텐데, 2022년 하반기도 그렇고요. 상반기도, 2023년 상반기도 노동법이 지금 많이 변경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 어떤 입법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노동조합에 대해서 법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조합을 뭐 탄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 기존 법령 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노동조합 내지는 노동단체들에 대한 제약을 주는 것으로, 이거는 조금 뭐 법의 변경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근데 2023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표로 보시면 가장 이제 뭐 눈에 띄실 건데요. 그 최저임금은 항상 매년 6월 30일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확정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두 번째, 이제 매년 4대 보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특히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거의 매년 바뀌어 왔고요. 작년에 이제 고용보험이 요율이 좀 바뀌긴 했는데, 고용보험이 좀 그 다음으로 좀 바뀌고, 국민연금은 뭐 거의 바뀌지 않고 최초부터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재에서는 이제
건강 손상 잔여, 태아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특수근로자의 어떤 전속권을 폐지해서 이제 요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 기준을 다시 규정하고, 이제 이러한 플랫폼 노무 제공 문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택배 기사보다도 이게 뭐라고 하죠? 이제 배달 기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에게서 보험관계 신고나 자료 협조 의무 등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비과세라는 거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세금과 사대보험은 과세소득으로만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식대에 대해서는 10만 원만 작년까지 비과세로 봐서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식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9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했었거든요. 그 사대보험에. 근데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게 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20만 원이 식대다 라고 한다면 80만 원, 20만 원을 제한 8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과 사대보험을 납부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노동자, 근로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좀 낮아지는, 근로소득세나 사대보험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반대로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 그 사대보험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게 실제적으로 뭐 식대를 주냐 안 주냐를 떠나서 세금을 더 내냐 덜 내냐 이런 부분들에서 이 식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것,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 것은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이제 계속 이게 바뀌어 오는데, 이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의 노동의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고, 그 외국인 근로자 이제 그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장에도 이제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만 고용 허가를 발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산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고용보험 및 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제 뭐 큰 것들은 아닙니다.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전자문서 고지가 가능하고, 우리 이제 노무사나 뭐 이런 부분에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인가 취소 사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 되고요. 외술일 및 노무 제공자가 본인의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 이렇게 관계없이 예전에는 이제 사업주 근로자 수혜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없앴다라는 측면이고요. 이행명에서 지금 보시면 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을 이제 좀 한다. 그리고 이제 방문 취업 동포 같은 경우에 허용업종을 좀 더 넓힌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이나 지급 방식을 개편한다. 그리고 그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해서 할 때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 이제 소득 매출액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달리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보호법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그 이제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1억 원의 과태료 규정을 해놨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런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추가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강화하고, 물질보건 자료 작성, 제출 제공 등을 확대하고, 이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인상하고 이렇게 쭉 요약하자면 있는데, 그 이제 크게 어떤 큰 줄기가 바뀌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최저임금은 늘 뭐 이제 큰 것이고, 이거는 이제 얼마가 오르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뭐 초미의 관심사고 지금 이제 6월로 와서 6월 30일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또 예년과 같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익위원들만 노사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합의하지 않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보시면 또 우리 노동조합 측하고 저쪽 사용자 측하고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노사 간의 합의를 이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년과 같이 이제 공익위원들의 안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늘 그랬지만 그 다음에 뭐 큰 거 여기에서 좀 나름대로 크다고 하면 이제 소득세법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 상향이 좀 큰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뭐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2020년, 23년 개정 노동법,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음 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선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9,620원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내년부터는 좀 그렇지만 올해까지는 아직 복리후생비는 1% 초과액,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1% 초과액 그리고 상여금은 5% 초과액의 최저임금을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내년 이제 제가 항의할지 할 때쯤 되면 요 정기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는 이제 전체가 다 최저임금으로 들어가는 뭐 안타깝게 이제 그건 매년 요율을 낮추면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실 승인을 받으면 연장하고 휴일 근로 수당이 이제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요거는 조금 이제 연대 책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 209시간, 그러니까 월 209시간은 일주 40시간 기준으로 주요 8시간을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한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2,620원 곱하기 209 하면 201만 580원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 밑에 있는 토요일까지 8시간 하는 경우에는 좀 달라지겠죠. 그거는 이제 8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도 보시면 요게 그 8시간씩 6일을 했을 때는 이제 243을 곱해야 되니까 근데 243을 곱할 수 있는 업종은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부적절하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넣어놨습니다. 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가산임금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 요율은 그 국민연금은 계속 9%,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계속 9%를 유지해 왔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최저액과 최고액이 계속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액과 그 최고액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뭐 요 금액에 포함되는 분들은 이제 최고액은 지금 560만 원, 500만 원, 553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 이상인 사람들은 요것밖에 안 내는 겁니다. 24만 8,850원. 요게 최고액이다. 그러니까 퍼센트는 의미가 없고 최고액과 최저액만 의미가 있다. 변경될 때. 그리고 항상 하실 게 국민연금은 매년 7월을 주기로 모든 것들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임금명세서 보시면 올해 6월하고 올해 7월하고 국민연금 대상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553만 원 초과한 분들은 변동이 없겠지만 내가 월급이 4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각종 수당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7월에 국민연금이 변경이 된다. 자, 근데 국민연금은 변경될 때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내가 더 많이 냈어야 된다라고 해도 7월부터만 내면 됩니다. 과거 추진 금액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와 달리 건강보험은 주기, 그러니까 연금은 주기가 보수 월액이라는 거, 이 9%, 4.5%를 어느 기준으로 뜰 거냐는 매년 7월에 적용이 돼서 그 7월부터 다음 년도 6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걸 이제 주기라고 보죠. 보면. 근데 건강보험의 주기는 매년 4월에서 3월 주기입니다. 보수 월액이 결정되는. 근데 건강보험은 이번 이제 4월 달 급여를 받으셨을 텐데 월급을 여기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는 게 돼서 건강보험료도 바뀌고 작년에 냈던 보험료보다 냈어야 할 보험료가 많았으면 추징이 일어나고 적었다라면 환급이 일어나서 이번 4월에 마치 2월에 세금 연말정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4월에서 3월 주기로 건강보험이 주기를 갖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증가를 해요. 계속. 제가 노무사 한 20년 가까이 해오는데 그 건강보험료 요율이 동결된 게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고 계속 인상이 됐거든요. 그 인상 시점은 어디냐? 매년 4월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상 시점은 또 매월 1월 1일로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1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갔고요. 1월부터 3월까지 같아요. 보수월액이 100만 원인데 똑같이 되다가 1, 2, 3월은 이 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바뀌고요. 4월 때는 연말정산이 되면서 또 바뀝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보통 1월에 한번 바뀌고 4월에 한번 바뀌더라. 이렇게 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4월에서 3월 주기지만 건강보험료 인상 시기가 매년 1월이기 때문에 두 번 바뀐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고용보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업급여가 있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있는데 사용자 사업주만 부담하는 것들은 고용안정 직업능력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기존에 작년 6월까지는 0.8%였죠. 0.8%, 0.8, 1.6 했는데 0.2%로 올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0.8에서 0.9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올리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실업급여가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거죠. 현재 실업급여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가지고 있던 재원보다 엄청 많이 나간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걷는 비용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 산재 보험 요율은 이건 사용자만 이제 부담하는 건데요. 사용자가 계속 어떻게 되냐면 산재 보험 요율이 업종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특이한 게 그렇게 바뀐 게 없으세요. 쭉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겹쳐서 그런지 보시면 근 21년, 22년, 23년 동안에 산재 요율이 바뀌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산재는 고용보험과 달리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된다. 어느 정도 산재 기금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산재가 계속 일어나거나 이런다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다라면 이제 이런 업종에 따라서 산재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
산재 보험료율이 올라가지 과거 10년 동안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산재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업무상 재해를 입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임신한 상태였다. 그러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다 해서 뭐 이제 그 태아가 부상,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넓혀졌다. 그러니까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좀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이 됐다. 요거는 이제 소득세법이라는 것들이 바뀐 건데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1%라고 했으니까 최저임금에서 식대와 차량 유지비도 20만 원 비과세거든요. 그랬을 때 요 9,620원 시급을 계산할 때는 요 추가분을 빼고 40만 원에서 37만 9,894원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하고 통상임금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들은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이라고 이제 근로자가 받아가는 금액을 두 가지로 양분해서 보죠. 세금이 부과되는 거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냐, 딱 두 가지 부만 보고 있는데 지금 노무사 입장에서 노동법 입장에서는 이 나가는 수당들이 통상임금이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나가는 통상임금이냐, 그렇지 않은 평균임금이냐, 아니 임금이 아니라 기타 분품이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기 때문에 이 같은 금액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식대는 일률적으로 주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거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 차량에 있는 사람들 어떤 조건에 따라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산재보험이라는 건 전속성 어느 업체에 어느 이제 하나의 업체에 종속이 되는 거나 전속성 요건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폐지해서 우리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달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속성을 없애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것들은 이제 그 부급료 기준이 되는 거기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서 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전액 다 부담하지만 여기는 종사자와 사업주가 2분의 1씩 이제 하되 저소득 종사자는 보험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 플랫폼 노무 제공 특성을 감안해서 플랫폼 운영자, 종사자가 아니고 운영자에게 보험관계 신고, 자료 협조 의무들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종사자가 이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자도록 하라고 한 거고요. 운영자가 할 수 있는 법을 좀 신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본 것과 같아지는 그것을 이제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 이제 근무 시간 면제제도 도입, 우리 체크오프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도입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보시면 시행일이 올해 12월 11일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사할 수 있다. 이게 전임자의 지위고, 면제, 여기 동의가 있는 거는 부수의 손실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 이제 공무원 노조에도 이제
근무 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전임자에 대한 유급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위원회에 이제 교원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제 신청을 하면은 교원 소총 심사위원회에다가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갓들을 이제 삭제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농촌에 가보시면 생각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뭐 그 기숙사라고 하기 뭐하고 거주 장소 이런 데들이 엄청 미비하고 해서 뭐 화재 사건으로 사망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일하면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그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있어야지만 외국인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법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불법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죠. 뭐 체류 자격이 만료됐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 노동자들이 있는데 외국인 이분들도 이제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산재 보험 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인 사업장, 농업, 어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을 이제 확대한다. 외국인은 사실 요거는 조금 봐야 되는데 체류 자격에 따라서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많을 수밖에 없죠. 이제 고용보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이제 실업급여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임의가입이거든요.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본인들이 해서 시민 이상 사업, 미만 사업장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대 실시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문 취업 동포, 우리 방문하기로 해서 비자를 체류 자격이 이제 H-2, H2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는 특례 고용 허가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할 수 없는 업종만 허용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채용의 폭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라는 것도 이제 요거 빼고 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제 보험료 미납 독촉을 이제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전자문서로 하겠다 이거고 그 이제 보험사무 대행기관이라고 해서 4대 보험을 위탁받아서 하는 노무법인 대부분 이런 데들이 뭐 이제 잘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고 없이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하는 경우 보험사무를 뭐 거짓으로 하는 것 다 나쁜 행위들이잖아요. 이럴 때 인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 촉진 장려금 사업을 좀 개편해서 뭐 이렇게 좀 더 뭐 피보험자 보수를 초과할 수 없는 건 됐지만 뭐 조금 더 넓혀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고용 촉진 장려금 요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이게 타가는 기업만 탈 수 있게 해놓고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이게 정말 맞는 촉진 장려금인가 라는 이제 선별적으로 지금 받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좀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고용촉진 장려금을 가지고 마치 이제 브로커처럼 영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실제적으로 브로커가 많아서 상당히 피해보는 기업들이 있더라.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태 조사에 대한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서를 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 이렇게. 지금 설치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실태조사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1차 5천만 원, 2차 1억, 3차 이상 이제 1억씩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실체 조사에 따라라 라는 겁니다. 올해 12월 11일부터이기 때문에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가 된 사업장은 좀 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인 노무 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이제 기존의 근로자 수에 따라서 평균 이제 10명 이상이어야지만 했는데 그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넓혔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수고용 형태들이 좀 많고 이 예술인 같은 경우 이제 근로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해서 이런 지원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정비하겠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실업급여잖아요. 구직급여가. 그래서 구직급여 수급이 되는 이제 소득 매출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하겠다. 전년도에 한정되지 않고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시기에 장기적으로 위기 시에도 이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서 실업급여를 좀 받을 수 있게 좀 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규정 마련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안전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에 대한 기초 작업 보건 교육에 대해서 조금씩 내용을 좀 변경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조금 좀 유형별로 좀 세분화해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 개정 교육 내용을 좀 숙지하시면 예전과 좀 달라졌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이것도 이제 물질보건 자료 이제 MSDS라고 하는데 유해 물질 관련된 거예요.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런 것들 작성 제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 1000톤 이상인데 이제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자라고 해서 훨씬 더 세분화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산업안전 쪽에 조금 더 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넓혀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 제조, 세무제품 제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조금 강화시켰다. 예전에 이제 1000명 미만 1명, 1000명 이상 2명이었는데 지금 500명 미만 1명, 1000명 미만까지는 2명, 1000명 이상은 2명 이렇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보시면 장애인 부담금은 거의 최저임금과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이렇게 최저임금들이 계속 된다. 그래서 그 100명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으니까 좀 뭐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23년도 개정안들에서는 쏙쏙 들어오는 것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참고적으로 좀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보였던 그 표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관계 법령 이제 동향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동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동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포괄임금 이제 및 고정 OT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서 기획 감독을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업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과연 그 부분이 가장 어렵더라 우리가 보니까 그 부분을 어, 이제 노동부에서는 공짜 야근 그걸 없애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거 기본급과 수당이 안 돼. 사실은 이 포괄임금 계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냥 구분이 안 되게 해놓는 거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연장 야간 휴일 그 시간이나 수당이 다 됐을 때 초과분 주는 걸로 하는 거. 그러니까 노동부는 항상 그 뭐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아무래도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왼쪽에 포괄임금 계약은 굳이 옛날에는 100만 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음 이랬는데 이제 그렇진 않고 예, 고정 OT 이제 병원이나 이런 작은 병원들도 보시면 40시간을 다 넘기 때문에 기본급 외에 40시간 넘는 연장 근로를 넣어놓고 추가 연장이 생겼으나 휴일이 생겼으나 별도로 주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보여주기식 감독 발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거 세상에서 뜨끈뜨끈했던 건데요. 이제 근로시간 변경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뭐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네 어떠네 해서 지금 노동부하고 취지는 좋을 수 있죠. 뭐 일을 한 주에는 몰아서 많이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쉬고 이제 이거 근로시간을 어떻게 갈 거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곳에서 계속 이제 노동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부정적이죠. 이제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 방향성이 정립되어 입법적 형용적 조치가 취해되는 상황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게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은 또 현재 우리 MZ 세대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69시간까지 가능하겠더라. 69시간이면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9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과로. 근데 뭐 말씀으로는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뭐 노동부 말씀으로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모든 것들은 이제 최악도 좀 봐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극복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한 근데 현재는 계속 그 이런 것들을 밀어두는 거라 우리 노동조합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뭐 탄력적 근로라는 미명하에 계속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될 거냐.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통과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 지금 여소야대니까. 근데 이제 야대 여소가 여소 야대죠. 근데 야대 여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게 총량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뭐 어, 현재 이제 탄력적 근무 시간 제도를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늘었거든요. 탄력적 근무 시간 제도가. 이제 그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로를 조장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현재 이제 이런 포괄임금 제한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심사 중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시간 문제하고 이제 포괄임금 문제하고 근로시간, 탄력적 근무시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거냐, 라는 게 하두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근로시간 그리고 포괄임금 이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으로 좀 손봐야 되는데 아까 고종 OT 같은 경우들은 나름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52시간도 이제 이거 부분에서 지금 한다라면 탄력적 근무 현재 있는 제도로도 가능한데 이걸 왜 더 굳이 이렇게 할 거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지는 어떤 설명, 해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뭐 강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뭐 육아이직 요거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요것도 진행이고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이제 강의는 끝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특별히 와 있는 건 없다. 지금 사실 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육아이직 그 이제 그 배우자 출산 휴가는 좀 덜했고요. 요 부분에 대한 그 육아이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컸는데 그 현재도 크고 이 부분은 지금 아직은 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법안들이 되는지 좀 보고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낼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 문재인 정부 때와 좀 다른 점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보다 노동 정책이 이렇게 뭐 많이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는 주 52시간이라든가 굵직굵직한 것들 그동안 입법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많이 좀 변경하고 개정한 반면에 지금 뭐 여소야대여서 그런지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를 전혀 정부가 못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그 개정 활동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노동관계법 뭐 다른 법들도 지금 좀 많이 진통이 있지만 특히 노동관계법은 이렇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강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뭐 지체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말하고 싶은 건 많고 또 이제 대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힘든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 2023년 상반기 서울노초롱 테마별 노동법 강좌 2023년 이제 주요 노동 현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